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이 부동산학개론 이제 첫 진도부터 해야죠. 자, 이번 시간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총론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어질 강론의 맨 앞에 있어서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론에서는 보통 한 서너 문제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럼 나오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알아둬야 될 부동산 관련 용어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가 와서 이제 더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정을 하세요. 틀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세요. 그거 열심히 해봐야 맞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매번 보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해도 60점 평균 넘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지 한 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맞춥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맞출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소심하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그 총론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이 뭐냐 하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개념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빈도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특성이라는 거는 뭐 자연적 특성도 있고 인문적 특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연적 특성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에서 자연적 특성, 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근데 속성은 뭐냐면 부동산이 가지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동산은 뭐 자연이다,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위치다, 환경이다, 뭐 자산이다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냅니다. 특히 부동산이 공간이다, 뭐 부동산이 위치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씩 내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요즘에는 그냥 거의 매회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게 부동산 용어입니다. 토지의 분류가 특히 많이 나와요. 부동산 용어 중에서도 특히 토지의 분류 있죠. 토지 분류와 관련되는 용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맹지니, 대지니, 후보지니, 뭐 이행지니, 필지, 획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상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되는데 대개 여기서 거의 다 찍혀요. 시험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이드에서 나온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부동산학이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엮어서 지문을 구성합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꼰대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이런 거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다 뭐 이래서. 그래서 매우 형식적인 거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걸 내죠. 그래서 뭐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학이란 무슨 뭐 그 맨 나오지만 부동산 활동의 능률과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니 뭐 이 얘기를 한 30년, 40년 된 내용을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금 내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낸다. 도저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낸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출제위원이 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총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거의 다 찍혀요. 여기서 그냥 80%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말이 틀리나 맞나는 그냥 시험 보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냥 80% 나온다. 외진데서 나오는 건 저도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지는데 그거는 그 출제하는 사람이 한 과목에 3-4명 들어간단 말이죠. 서너 명 들어가가지고 내는 사람 중에 저 있잖아요. 제가 뭐 가까운 사람도 정말 잘 아는 사람도 어쩌다 보면 이상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출제하는 사람들 다 성격이 다 원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쫙 외진 데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 웬만하면 있는 데서 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총론에서 한 서너 문제 나온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론은 사실 시작되는 게 4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5월 달이고요. 6월 달 끝나요. 그럼 7, 8, 9, 10 이거 마무리죠. 거기서 무슨 뭘 더 많은 걸 공부해야겠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린 친구들은 금방금방 그 세포가 빨리빨리 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단기간에 기억력을 돋궈가지고 뭐 컨텐츠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지, 현실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 공부하기위해서 뭘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있는 것도 지키기가 어렵죠. 있는 것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순식간에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는 문제를 풀면서 실전 대응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새로 뭘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사실은 이론 공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 정리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또 정리 뭐 딴 데서 하기 힘듭니다. 딴 시간 내서. 여러분들 열심히 민법 하시잖아요. 민법하고 공법만 드립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학개론도 똑같은 비중 가지고 있으니까 봐놓으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아무래도 할애하는 게 민법이나 중요 과목이라고 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 테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자, 4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걸 낸 게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결단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 이 컨텐츠가 나왔다, 과거에. 나왔는데 자주 빈출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의예요. 부동산학이 정의인데 이런 정의, 뭐 개념 이런 거 내는 사람들 되게 뭐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 이렇게 정의한 게 이게 20세기 중반에 나온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이런 게 나와요. 그걸 풀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정의에서. 그럼 능률화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이다. 과학성이 강조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응용 기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실무,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종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오죠. 학문적 성격 나오면 거기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과학이 아니라 단일과학이다. 이렇게 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 아니라 순수과학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 아니라 경험의 반대말이 뭡니까? 경험의 반대말은 선엄이에요. 선엄. 이 칸트가 얘기한 선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반대는 뭐 인문과학이나 뭐 반대는 아니지만 뭐 대응되는 게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지문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위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류해 놨어요. 표로.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하여튼 내는 거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